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올해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남은 열흘 지나면 앞자리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른데 부장님은 앞자리 안 바뀌시나요? 네, 저도 바뀌네요. 바뀌시나요? 네, 네. 아, 이럴 수가. 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딱 5거래일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종목은 NH투자증권 우선주인데요. 일단 26일이 매우 중요한 날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26일은 배당 기일로서 주주 명부를 확정하게 된 날이고요. 여기에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싸게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들이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날로서 이날은 좀 거래 대금이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증시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뭐 큰 변동성 없이 흐르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시장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주제는 거의 배당인데요. 일단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 종가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배당 투자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고려할 점은 일단 작년 시장별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작년에 그 평균 배당 수익률이 1.93%, 그리고 코스닥이 0.64%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한 3배 정도 높았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을 위해서 뭐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일단 코스피 종목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좀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을 노리고 매수를 했는데 업황이나 실적이 좋지 못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면 사실 배당 뭐 한 3, 4% 받으려고 매수했다가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내년에 좀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높지 않다면 상당히 더 금상첨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하면 역시 우선주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주는 뭐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네. 보통주보다 배당이 좀 우선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한 5% 정도 배당을 더 주는 그런 상태인데, 따라서 배당 투자를 노린다면 우선주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NH투자증권 우선주가 현재 시점에서 배당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주라는 점이 일단 50% 정도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증권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내년 증시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저는 저도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턴하는 업종이 증권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사실 올해 부진했던 수출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절대적으로 좋지 못해도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실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 역시 그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다. 물론 하반기에는 이제 또 미국의 대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노이즈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NH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배당이 550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네. 본주가요? 올해 아니죠. 우선주가. 예. 보통주는 500원이었고 550원 배당을 지급했는데 올해 보통주 배당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 역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작년 배당금만으로 계산한 시가 배당률이 지금 5.9%까지 나오기 때문에 배당주 내에서도 평균보다 높다라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일단 추세는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어서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걸 길게 놓고 보면은 거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역시 최근 한 달간 그 외국인 누적으로 한 1만 주 정도 누적 순매수했고 기관이 한 13만 주 누적으로 순매수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라서 뭐 수급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등급은 전 3등급을 좀 매겼는데요. 뭐 보통 정도에서 조금 이상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뭐 현재가 가능할 거로 보이고 목표가는 10,000원. 이거 10,000원은 이제 배당락 이후에 가격이 그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사실 8,700원이면 너무 싼 가격이 바로 뭐 배당락 이후에 금방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배당락이 배당 그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데서 좀 형성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당일날 주가는 좀 플러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가가 심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한 요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주가 상승 이익까지도 함께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증권주 우선주를 조금 사본 적이 있어요. 배당을 받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뭐 배당 금액이 제가 많이 사진 않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잘 들어왔었고, 이게 배당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NH투자증권 우선주 올해 배당금이 한 500원 이상 정도로 한 600원 정도로 지금 또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현재 주가에서 5.9%가 예상된다라면서 3등급 현재가 매수가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7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자, 올해 5G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통신 장비주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내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5G 시대와 함께 도래하고 있는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KT에서도 하겠다고 하고요. 5G 스트리밍 게임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 구글 스타디아라든지 뭐 미국 IT 기업들도 이런 게임 스트리밍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이나 또 페이스북은 관련한 게임 개발사나 스트리밍 기업을 인수까지 했더라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 기사는 KT가 이 서비스를 시작함으로 해서 뭐 통신사가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뭐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통신사의 경우에는 5G가 더 성장해서 단말기 보급이 더 확대되더라도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익 회수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오히려 5G 성장의 수혜를 보면서 유망한 종목을 좀 선정해 봤는데 그 종목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 내년은 글로벌하게 그 5G의 그 단말기 보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예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애플이 그 5G 폰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G 보급이 상당히 크게 될 것으로 일단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글로벌하게 단말기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걸 전망한 것이 제 의견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좀 더 많이 있다는 점이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 턴하는 것이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인데요. 최근 그 12월 10일부터 D램 현물 가격이 5거래일 동안 10.6% 정도 급등을 해서 D램 기준으로 지금 8기가 D램 기준으로 3.02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7월에 일본이 그 반도체 그 소재 수출 규제 때 열흘 동안 24%가 상승한 적이 있는 것이랑 비슷한 현상인데 네. 그때와 좀 다르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 재고가 많지 않다는 점이 좀 다르다. 그리고 미중 협상, 무역 협상에 지금 타결이 1차적으로 되면서 늦춰왔던 투자자들이 좀 투자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그 거래하는 고정 가격 역시도 빠르면 내년 1월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게 이익 턴어라운드를 좀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약세가 진행 중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달러화 약세는 지금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약세가 되면서 지금 진행 중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동안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만 호황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하게 그것이 경기 확산이 되면서 특히 그 유로존에서의 그런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우려감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도 유로화 강세, 달러가 약세의 요인인데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결국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자금 성격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네. 지수 관련 대형주가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경기가 좀 바닥을 찍고 반전한 경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즉 대형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삼성전자가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 탑2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2월 9일부터 외국인 매수가 지금 크게 유입되고 있는 특징이 있고 기간은 지금 좀 이익 실현 중인데 네. 그렇지만 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매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뭐 사상 최고치 근처이기 때문에 추세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등급은 저는 3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네. 왜 다 좋은데 3등급이냐라고 네. 말씀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상 좀 수준이 조금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현재 그 이익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좋은 실적을 추정하기는 애널리스트도 부담들이 있을 거라 보여서 밸류에이션 수준은 현재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이 돌면 이익 서프라이즈가 항상 컸다는 그런 과거 경험상 밸류에이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좀 지금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54,500원 이하에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000원, 소문절가는 5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중소형주 내년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폰의 인기 그리고 여기에 5G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확산되면서 5G 단말기에 내년 판매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실적이 나와야 밸류에이션이 다시 싸질 수 있겠네요. 함께 3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에서 AI 쪽의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올해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하면서 이후에 AI 국가 전략까지 우리나라에서 또 나왔습니다. AI 관련한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종목이 사실 뭐 저는 LG전자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LG전자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사실 기사에 연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특정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LG전자만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LG전자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한 1,200억대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LG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 증가에 따라서 OLED TV 그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3개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일단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PBR 0.8배인데 사실 이 PBR 수준은 업황 및 실적이 가장 부진했을 때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지분법 적용 대상인 LG 디스플레이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추세는 11월 초순에 이미 우상향으로 전환이 확인되고 있고요. 느리지만 뭐 천천히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휴대폰 부분에서 지금 그 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 뻗어나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한 달 누적으로 외국인이 한 42만 주, 기관이 40만 주를 누적으로 순매수해서 좀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합적으로 등급을 평가해 보면 절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양호, 또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지만 스마트폰에서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책정을 해서 삼성전자보다 좀 더 좋다는 점 강조하고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71,000원에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는 85,000원, 손절은 67,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목표를 PBR 1배 수준인 95,000원까지도 열어둘 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TV 하니까 내년 도쿄올림픽 언젠가 봤더니 7월 24일부터 진행되네요.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